팔란티어 3분기 매출 63% 성장이라는 역대급 성과를 기록했지만 11월 주가는 207달러에서 168까지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알렉스 카프 CEO를 포함한 내부자들의 주식 매각, 마이클 버리의 대규모 풋옵션 베팅이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이죠. 그간 팔란티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11월 합본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팔란티어 정말 뜨겁죠? 주가가 무섭게 오르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혹시 이번 상승으로 수익 보신 분 계시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한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요즘 시장이 워낙 롤러코스터 같아서 혼자 판단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팔란티어를 둘러싼 이 뜨거운 열기, 이게 정말 세상을 바꿀 엄청난 기회일까요? 아니면 반짝했다가 곧 터져버릴 위험한 거품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입니다. 첫째, 왜 이렇게 팔란티어에 대한 기대가 높은지, 그 강력한 이유들을 알아볼 거고요. 둘째,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리스크는 뭔지 냉정하게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불 케이스부터 시작해볼까요? 최근 주가 상승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속사정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 정말 숨가빴습니다. 한번 보세요. 25일에는 유명 분석가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 분위기를 확 띄웠고요. 이틀 뒤인 27일에는 대형 통신사 루멘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그리고 바로 다음 날 28일에는 시장 전체를 깜짝 놀라게 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결과 29일 주가는 52주 최고가를 찍었고, 월말인 31일에는 회사가 직접 나서서 2025년 매출 전망치를 더 높여버렸죠. 일주일 만에 주가가 13% 넘게 폭등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수많은 호재들 중에서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엔비디아와의 협력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자동차에 비유하면 정말 쉬워요. 자, 엔비디아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슈퍼카의 엔진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를 돌리는 초강력 하드웨어죠. 그럼 팔란티어는 뭐냐? 바로 그 슈퍼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길을 찾아주는 최첨단 내비게이션과 지도 같은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두뇌가 만난 겁니다. 이 시너지는 정말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대단한 기술, 실제로 어떻게 쓰이나요? 아주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형 집수리용품점 로우스의 사례예요. 로우스는 이 기술로 뭘 했냐면요. 첫째, 컴퓨터 안에 자기네 회사 전체 공급망과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었어요. 수천 개 납품업체부터 물류센터, 트럭까지 전부 다요. 둘째, 이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미리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에 태풍이 오네? 그럼 배송이 몇 주 늦어지겠다? 하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대박입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즉시 해결책을 찾아내요. 그럼 저 배송 경로는 피하고 비용은 제일 적게 들면서 가장 빠른 다른 길로 갑시다 하면서 실시간으로 물류를 재배치 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비용 좀 아끼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신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들이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통망이에요. 솔직히 지금까지 팔란티어는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이걸 파는 영업력이 좀 아쉽다는 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의 AI 칩을 사는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에게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마치 세트 메뉴처럼 함께 제공될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건 뭐랄까, 날개를 달아준 셈이죠. 팔란티어의 성장을 10배 이상 빠르게 만들 수도 있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팔란티어의 강점이 이런 미래 가능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면 정말 튼튼해요. 거의 철옹성 수준입니다. 빚은 하나도 없고요. 금고에 쌓아둔 현금만 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습니다. 미국 대표 기업들만 들어간다는 S&P 500 지수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죠. 특히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정부 사업 말고 일반 기업들을 상대로 한 미국 내 매출이 1년 만에 무려 93%나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사실. 이건 팔란티어의 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징후입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소식들을 쭉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리스크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뭐니 해도 바로 가격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비싸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PB 비율이라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의 원래 가치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싸게, 즉 얼마나 거품이 끼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비슷한 업종의 다른 회사들은 평균 3.97배인데 팔란티어는 무려 75.7배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볼까요? 조금 전문적인 분석이긴 한데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다 계산해서 적정 주가를 따져보는 모델로 보면요. 현재 팔란티어 주가는 적정 가치보다 무려 148.5%나 고평가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주가는 회사의 현재 실력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 의견도 완전히 갈립니다. 보세요. 시티그룹 같은 곳은 $200 근처까지 갈 거다 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만 RBC 캐피탈 같은 곳은 이건 너무 비싸다. $45가 적정하다 하면서 매도 의견까지 내고 있어요. 정말 극과 극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전문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159.50로 지금 주가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현재 가격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가 뭐를 조심해야 하는지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 주가는 완벽함을 전제로 한 가격입니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여전히 매출의 절반 이상 55%가 정부 계약에서 나와서 안정적이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특정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셋째, AI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공룡들이 싸우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예요. 경쟁이 정말 만만치 않죠.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조금이라도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 높은 기대감으로 쌓아 올린 주가는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반드시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좋은 점도 알았고 무서운 점도 알았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답, 바로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축제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다. 지금처럼 시장이 뜨겁고 모두가 환호할수록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분해서 남들 따라 사는 것보다 나만의 똑똑한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해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주식에 투자할 때 아주 유용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분할 매수, 영어로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내가 투자할 돈을 한 방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시간차를 두고 나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의 충격을 줄여서 내 평균 매수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지금처럼 주가가 너무 높아서 부담스러울 땐 이 분할 매수를 좀 더 영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평소 한 달에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지금처럼 주가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절반인 50만 원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 주가가 20% 이상 크게 떨어지는 날이 온다? 그럼 그때는 와, 기회다! 하고 평소의 2배인 200만 원을 투자해서 평균 단가를 확 낮춰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현명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맞춰 딱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신중한 투자자라면 곧 있을 실적 발표를 보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제가 말씀드린 분할 매수 전략을 꼭 활용해 보세요. 반대로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이건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1등 기업이 될 거라는 데 거는 베팅이다 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팔란티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내 포트폴리오에 이 주식 비중이 너무 크진 않은지 꼭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일부 수익을 실현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요즘 팔란티어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하고 마음 졸이셨던 분들 꽤 많으시죠? 아니 실적은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주가는 왜 4월 이후로 최악의 한 주를 보냈을까요? 정말 미스테리하죠. 자,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는 이렇다 쳐도 아니 그래도 팔란티어는 믿을만해 라고 외치는 강세론자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바로 팔란티어의 엄청난 펀더멘털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3분기 실적, 이거 그냥 좋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숫자부터가 충격적입니다. 3분기 총 매출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3%나 늘었어요. 63%요? 이건 뭐 시장이 예상했던 걸 그냥 가뿐하게 뛰어넘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근데요, 월스트리트가 진짜 열광했던 건 따로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한테서 벌어들인 매출 성장률이 무려 121%입니다. 민간 시장을 그냥 장악해 나가는 진짜 백이 AI 플랫폼 기업이라는 걸 숫자로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돈은 또 얼마나 달 버는지 보세요. 회사가 얼마나 장사를 잘했나 보여주는 조정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51%를 기록했어요. 100원어치 물건을 팔면 51원이 순수하게 남는다는 뜻이에요. 진짜 기록적인 수익성이죠. 그냥 막 매출만 부풀리는 게 아니라 아주 알차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40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평가할 때 쓰는 일종의 건강검진 같은 거예요. 매출 성장률 더하기 이익률, 이 40을 넘으면 이 회사는 정말 건강하고 훌륭하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냥 성장만 하다가 속은 텅 비어있는 회사가 아니라 성장과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거든요. 자, 그럼 팔란티언 이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을까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매출 성장률 63%에 이익률 51%를 더하면 점수가 무려 114점입니다. 기준이 40인데 114점이라니. 한마디로 팔란티어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분석가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팔란티어의 이 114점이라는 점수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 중 하나인 엔비디아와 같은 클래스라고요. 생각해보세요. 한 주간의 핫한 뉴스, 애널리스트 보고서, 엑스포스팅 그리고 각종 유튜브를 AI로 정리 분석하고 전문가의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쳐 노트북 LM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성공 투자의 길잡이 리치투게더 TV 지금 구독하세요. AI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랑 비교가 될 정도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팔란티어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 회사의 AI 플랫폼인 AIP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단 어떤 회사에 도입되잖아요. 그럼 마치 우리 몸의 신경계처럼 그 회사의 모든 데이터랑 운영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이걸 나중에 빼내려고 하면 정말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되죠. 그래서 고객들은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경쟁사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팔란티어만의 강력한 즉 경제적 해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랑할 게 아직 더 남았어요. 보세요. 벌써 5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냈어요. 이건 이제 반짝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돈 버는 체질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일 돈, 그러니까 총 계약 금액이 무려 151%나 늘었어요. 이건 미래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기업 고객 수도 65%나 늘었고요. 제가 특히 주목하는 건 이건데 기존 고객들이 작년보다 돈을 34%나 더 썼다는 거예요. 한 번 쓴 고객은 계속해서 더 많이 쓴다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만족도가 높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완벽한데 주가가 왜 떨어져? 싶으시죠? 바로 그겁니다. 도대체 왜 투자자들은 주식을 던지는 걸까요? 약세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 그건 바로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보통 주가가 싼지 비싼지 볼 때 PER이라는 걸 보는데 팔란티어의 PER이 무려 85배가 넘어요. 이건 사실상 앞으로 몇 년간 이 회사가 보여줄 완벽한 성장을 주가를 미리 다 끌어다 쓴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거나 성장세가 조금이라도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 주가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또 있어요. 바로 시장 전체에 퍼져 있는 이거 AI 버블 아니야? 하는 불안감입니다. 아무리 팔란티어 혼자서 잘 나가도 시장 전체의 투자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어 버리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또 큰 부담인 거죠. 그리고 이 팽팽한 강세론과 약세론의 싸움은 마치 두 거물의 대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쪽에는 우리 회사는 문제없다고 외치는 CEO 알렉스 카프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죠. 주가 하락에 어마어마한 돈을 건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나는 팔란티어 주가 하락에 베팅한다고 선언하자 알렉스 카프 CEO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를 공매도하는 건 그냥 미친 짓이다 라면서 아주 거칠게 받아쳤습니다. 이 둘의 싸움이 얼마나 뜨거운지 느껴지시죠? 자, 그럼 약세론자들이 말하는 리스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너무 비싸다. 미래의 성장을 다 끌어다 쓴 것 같은 살인적인 밸류에이션. 둘째, AI 시장 전체가 거품일 수 있다는 공포감. 셋째, 아직까지는 정부 계약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기적으로 안 좋은 시장 분위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결국 지금 이 상황은요. 회사가 숫자로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와 시장의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시끄러운 소음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강세론자들은 폭발적인 성장, 엄청난 수익성, 아무도 못 따라오는 기술력 같은 확실한 신호를 보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약세론자들은 너무 비싼 주가, AI 버블에 대한 걱정, 마이클 버리 같은 유명 투자자가 팔았다는 소식 같은 시장의 소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나는 팔란티어의 미래를 믿는다 하시는 장기 투자자분들은요. 지금처럼 주가가 흔들릴 때를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생각할 수 있겠죠. 둘째, 그래도 너무 비싼 건 좀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신중한 투자자분들은요. 서두르지 말고 주가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가격까지 내려올 때까지 지켜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팔란티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펀더멘탈과 시장 심리 사이의 줄다리기를 보면서 나는 무엇을 믿고 투자했나 자신의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지금 뭐라고 할까요? 대부분 중립 의견을 내고 있어요. 사라도 아니고 팔아라도 아닌 거죠.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강세론과 약세론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과연 팔란티어는 시장이 아직 그 가치를 다 알아보지 못한 잠자는 거인일까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버블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오직 하나, 앞으로 팔란티어가 보여줄 실적뿐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투게더TV였습니다. 요즘 팔란티어 주가 때문에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 아니셨나요? 3분기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14%나 빠지는 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왜? 하고 답답하셨을 분들 많을 거예요. 팔란티어는 정말 세상을 바꿀 AI 혁명의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AI 버블일까요? 오늘 그 실마리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먼저 좋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팔란티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른바 강세론자들의 주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세론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니 해도 바로 이번 3분기 실적입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들인데요. 먼저 매출 성장률을 보세요. 작년 3분기 대비 무려 63%가 늘었습니다. 이건 웬만한 대기업에선 정말 꿈도 못 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보통 이런 숫자는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에서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일반 기업들, 그러니까 민간 기업 매출이 무려 121%나 폭증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팔란티어가 그동안 정부랑만 일하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는 훨씬 더 큰 민간 시장까지 완벽하게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더 대단한 건요. 딱 3개월, 그러니까 한 분기 만에 새로 따낸 계약 규모가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하루에 300억 원어치 계약을 따는 셈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팔란티어의 기술을 얼마나 원하는지 그냥 바로 보여주는 숫자죠. 여기서 잠깐 RPO라는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냥 미리 받아놓은 주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은 이미 다 끝났고 앞으로 미래에 벌어들일 돈이 이만큼 쌓여있다는 일종의 확정된 미래 매출인 셈이죠. 총수주 잔고, 즉 RPO가 26억 달러에 달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미국 민간기업 쪽 수주 잔고는 무려 199%,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건 뭐 앞으로의 실적 성장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란 얘기나 다름없죠. 이런 엄청난 자신감은 CEO 알렉스 카프의 말 한마디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를 비판하던 사람들은 이제 혼란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 배기 성장으로 증명해냈다. 정말 자신감의 하늘을 찌르죠? 이게 바로 강세론자들이 팔란티어를 믿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하고 좋아 보이기만 하는데 도대체 주가는 왜 그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거겠죠? 지금부터는 팔란티어를 불안하게 보는 약세론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약세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출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PSR이란 지표가 무려 137배입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약 30배,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들 평균이 9배 정도인 걸 감안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비유하자면 다른 회사들이 1년 장사해서 번 돈의 9배 가치를 인정받을 때 팔란티어는 무려 137년치를 미리 땡겨서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이건 마치 시나리오도 안 나온 블록버스터 영화 2편에 무조건 대박일 거야 하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엄청난 돈을 주고 미리 표를 사는 것과 같아요. 말 그대로 기대감에 베팅하는 거죠. 물론 성공하면 대박이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엄청나게 크다는 뜻입니다. 근데 걱정거리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팔란티어는 독특한 정치적 리스크도 있어요. 정부와 너무 가깝다는 점, 또 이민세관 단속국 IC와의 계약처럼 논란이 많은 산업들, 그리고 CEO가 우리는 PC주의에 반대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들이 자칫 일부 고객이나 파트너들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아주 큰 돈을 걸었다는 점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찜찜한 부분이죠. 그리고 CEO의 이런 공격적인 태도도 일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회사를 비판하는 분석가들을 향해서 당신들 헛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손해봤는지 알기나 해? 라고 쏘아붙이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독단적으로 비춰져서 위험 신호로 읽힐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강세론과 약세론, 양쪽의 팽팽한 주장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 표가 바로 팔란티어가 가진 역설을 한눈에 정리해줍니다. 왼쪽을 보면 폭발적인 성장과 확실한 미래 계약이라는 로켓 엔진이 달려있지만 오른쪽을 보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주가와 각종 리스크라는 현실 점검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첫째, 나는 팔란티어의 장기적인 비전을 굳게 믿는다 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주가가 출렁일 때를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죠? 둘째, 나는 좀 신중한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의 비싼 가격 부담이 좀 줄어들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처음 왜 이 주식을 샀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지금의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팔란티아의 혁신적인 비전이 모든 우려를 이겨내고 기술의 미래를 이끌게 될까요? 아니면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 주가는 결국 현실이라는 중력에 이끌려 땅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 TV입니다. 요즘 팔란티어 정말 헷갈리시죠? 역대급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주가는 뚝뚝 떨어지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하락이 정말 둘도 없는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당장 피해야 할 위험 신호인지 제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와, 팔란티어 주가가 최고점에서 무려 24%나 빠졌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하락이요, 회사가 우리 실적 대박났어요 하고 발표한 바로 다음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보통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팔란티어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바로 이 아이러니 때문에 다들 지금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럼 먼저 긍정적인 쪽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팔란티어의 미래에 열광하는 걸까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죠. 이 사람이 팔란티어를 뭐라고 했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묶음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이건 뭐 업계 끝판왕이 직접 인증해 준 거나 다름없죠. 이게 바로 팔란티어의 진짜 힘입니다. 뒤에는 정말 믿기 힘든 숫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보세요. 3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3%가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을 그냥 가뿐히 뛰어넘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숫자가 또 있습니다. 미국 내 일반 기업들 상대로 한 매출이 무려 121%나 급증했어요. 2배가 넘게 뛴 거죠. 팔란티어는 정부랑만 일하는 회사 아니야? 라는 편견을 그냥 박살 내버리는 증거거든요. 민간 시장에서도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업 모멘텀은 신규 계약 규모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딱 3개월, 한 분기 동안 새로 따낸 계약 총액이 무려 28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이 회사가 지금 얼마나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숫자죠. 그리고 이런 성장은 그냥 종이 위에 찍힌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것들과의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PwC, 미 육군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 그러니까 NHS까지 고객으로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 NHS와의 계약이 진짜 의미가 큰데요. 이제 팔란티어의 기술이 국방을 넘어서 우리 삶과 직결된 공중보건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이제 왜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베어 케이스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쏟아지는데 왜 주가는 떨어지는지, 그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회사 팔란티어랑 주식 팔란티어를 나눠서 봐야 한다는 거죠. 회사 자체는 정말 끝내줍니다. 실적 좋죠, 계약 잘 따오죠, AI 분야 선두주자죠. 근데 주식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평가, 회사 임원들은 주식을 팔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혹시 거품 아닐까 하는 공포가 주가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 약세론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입니다. 이 사람이 팔란티어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데 엄청난 돈을 걸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에 기름을 부은 거죠. 아니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비싸다는 걸까요? 이 차트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이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선행 PER이라는 건데요. 팔란티어, 이 숫자가 무려 237배입니다. 시장 평균이 한 25배 정도 되거든요. 이건 그냥 좀 비싼 수준이 아니라 거의 10배나 더 고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price for perfection, 그러니까 완벽함에 맞춰진 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니 만약이라도 딱 한 번 99점짜리 성적표를 받아오면 주가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빨간불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첫째,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CEO나 임원들이 최근에 자기 회사 주식을 2억 5천만 달러어치나 팔았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둘째, 전문가인 월스트리트 분석가들도 대부분 사세요가 아니라 그냥 지켜봅시다 하는 보유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미친 성장세가 영원할 순 없잖아요. 언젠가는 둔화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있는데 지금 주가에는 그런 걱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이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 표 하나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사업은 63% 폭풍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고요. 주가 평가는 최고의 기술에 대한 값어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237배라는 숫자는 솔직히 좀 무섭죠. 시장 분위기도 보세요. 한쪽엔 엔비디아 CEO의 극찬이, 다른 한쪽엔 마이클 버리의 저격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3단계 질문지를 드릴게요. 첫째, 나는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사업 능력을 정말 믿는가? 둘째, 지금 이 비싼 가격의 위험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 주식을 몇 달만 볼 것인가 아니면 10년을 내다볼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경이로운 회사를 보고 있지만 동시에 경이로운 가격표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상승과 아찔한 하락을 동시에 보여줬죠. 모두가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는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불 케이스부터 살펴보죠. 왜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팔란티어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 중 하나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폭발적이고 거의 믿기 힘든 수준의 성장입니다. 121% 성장. 정부가 아닌 일반 기업들로부터 벌어들인 미국 내 매출이 작년 같은 분기 대비 무려 121%나 급증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성장세면 당연히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단 한 번의 성공이 아닙니다. 전체 매출도 전년 대비 63%라는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줬어요. 이건 회사의 확장이 광범위하고 강력하며 심지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 모든 성장의 엔진은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이걸 하나의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은행이든 자동차 회사든 어떤 기업이든 자기들이 가진 내부 데이터를 챗GPT 같은 강력한 AI 모델에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다리인 거죠. 말 그대로 모든 기업이 AI의 힘을 쓸 수 있게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기술을 누가 쓰고 있을까요? 미 육군과 나토는 전쟁터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는 환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에어버스, 현대, 시티은행 같은 거대 기업들은 전체 운영을 최적화하고 있죠. 고객 명단이 그냥 글로벌 파워플레이어들의 명단인 셈입니다. 이 기술의 실제 영향력을 이해하려면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보면 됩니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우크라이나 군이 위성 이미지와 공개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러시아 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방어를 조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무기로 활용한 거죠. 유명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는 팔란티어를 AI계의 메시라고 불렀어요.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죠. 하락론자들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고 있어요. 주가가 현실과 동떨어져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대한 거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당연한 질문이 생기죠. 성장이 이렇게 대단하고 기술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투자자 중 일부는 이 주식의 하락에 베팅하고 있을까요?
바로 마이클 버리입니다. 8년 금융위기를 거의 유일하게 예측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팔란티어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데 막대한 돈을 베팅한 거죠. 그는 AI에 대한 열기가 닷컴 버블 때처럼 투기 광풍을 만들었고 팔란티어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버리가 뭘 그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바로 이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라는 지표입니다. 주식이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척도인데요. S&P 500 대기업들의 평균 PER이 약 29배 정도인데 팔란티어는요? 무려 370배 수준에서 거래되어 왔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봐도 극단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고 바로 이게 하락론의 핵심 근거입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는 2025년 11월 초에 방송에 나와서 자기 회사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계속 주식을 사라고 독려했죠. 그 인터뷰가 있고 나서 불과 16일 뒤 SEC 공시 자료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죠. CEO 본인을 포함한 팔란티어 최고 임원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겁니다. 비판가들은 그들의 공개적인 말과 사적인 행동 사이에 엄청난 모순을 바로 지적했습니다. 이게 그냥 용돈벌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하루에 CEO 알렉스 카프 본인만 해도 약 9,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았어요. 사장은 6,600만 달러, CTO는 3,700만 달러, 줄줄이 이어집니다. 하락론자들 입장에선 이게 최고의 경고 신호였죠.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왜 다들 동시에 빠져나가는 걸까요? 문제가 돈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회사 위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또 다른 먹구름이 있죠. 바로 윤리 문제입니다. 팔란티어의 기술은 엄청나게 강력해서 정부와의 대형 계약을 따내기도 했지만 동시에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에서의 역할 때문에 빅브라더라는 비난과 상당한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상승론과 하락론, 이 두 상반된 이야기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상식론자들은 혁신적인 기술,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정부 계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론자들은 극단적으로 높은 주가, 대규모 내부자 매도, 그리고 윤리적 논란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황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입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팔란티어가 미래 소프트웨어 시장의 왕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막대한 보상을 위해 높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너무 많은 위험 신호를 보고 변동성을 피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핵심 질문은 그 놀라운 성장이 과연 비싼 주가를 계속해서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